148번 보시겠습니다. 삼상유도 전동기의 원선도를 그리는데 필요하지 않는 시험은 원선도는 작도법에 의해서 유도 전동기의 특성을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시험 방법이 있죠. 첫 번째가 구속시험입니다. 구속시험. 두 번째가 무브화 시험. 세 번째가 저항 측정 시험이 되겠죠. 구속시험을 통하여 즉 2차를 단락하고 동손과 임피던스, 전압, 단락, 전류와 같은 것들을 추출을 할 수가 있죠.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브화 시험을 통해서는 철선과 여자 전류, 저항은 1, 2차 권선 저항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필요하지 않는 시험은 슬립 측정이 되겠죠. 1번. 그래서 2번 구속 시험 또는 단락 시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무브화 시험 또는 개방 시험. 그리고 저항 측정해서 148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상유도 전동기의 원선도인데 역률은 어떠한 값이냐? 그래서 삼상유도 전동기의 작도법에서 보시면은 가로축은 리액턴스, 세로축은 전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름은 지름 D는 X분의 V 즉 전류와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류를 나타내는 축이다. 자, 그래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그래프가 뭐를 나타내나요? 이 그래프가 바로 즉 IS가 되겠죠. IS 다시에서 단락 전류 곡선. 자, 그리고 이 곡선이 I1이 되겠습니다. 1차 전류가 되겠고 1차 전류와에 만나는 점을 P점, 그리고 단락 전류에 만나는 점을 S점이라 해서 P점에서의 수직선, S점에서의 수직선을 끊고 S점에서의 위가 R1, R2, R1이 되겠죠. 그리고 P점에서의 수직선에서 자, IS 다시 점과 만나는 점이 여기 P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2와의 만나는 점이 PC2, 자, R1과 만나는 점이 PC1, 그리고 아래점이 PI. 이렇게 돼서 P는 전체의 용량을 나타내겠죠. 전체의 용량을 나타내고, 그리고 I1과 이 가로축과의 이루는 각이 세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률인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C자를 쓰면은 시작점이 분모가 되고 종점이 분자가 되겠죠. 분자인 그래서 OP와 OP 다시 선분 OP와 OP 다시가 역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번 보시겠습니다.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 설립이 5%, 2차 한상의 저항이 0.5옴이라고 합니다. 설립이 5%고 2차 저항이 0.5옴, 권선 저항이죠. 2차의 권선 저항이 0.5옴이라고 할 때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와 같도록 기동 토크를 최대 토크, 전부하 토크가 최대 토크죠. 최대 토크와 같도록 하려면은 외부 2차에 삽입하는 저항, 외부 저항 R이 등가 저항이죠. 등가 저항. 그래서 등가 저항 R은 S분의 1-S 곱하기 R2가 되는데 슬립이
4%일 때와 슬립이 5%일 때 슬립이 4%와 5%가 가장 많고 시험 문제에 제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R은 R2의 4%일 때는 24배. 자, 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0.04분의 1 마이너스 0.04니까 0.96 하니까 24가 된다는 얘기고, 자, R은 R2의 19배가 되더라. 0.05분의 1 마이너스 0.05니까 0.95 하면 19가 된다. 야, 슬립이 5%가 되니까 등가 저항, 기동시 최대 토크가 되는 외부의 저항은 권선 저항의 19배가 되겠죠. 19배 곱하기 0.5 하니까 9.55옴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150번은 시험 문제 중복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부탁드리고 151번을 보시겠습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와 직류 분권 전동기의 유사점 두 가지는,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예요. 가장 큰 물리적 특징은 2차 저항이 있다. 2차 권선 저항이 있다. 그리고 직류 분권 전동기, 직류니까 DC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권 전동기도 직류기는 그 전기자 권선이 다 있죠. R2가 RA가 되겠죠. 권선이 있어서, 권선이 있다면 어떤 특징을 가지겠습니까? 유도기로 보면은 기동 전류를 감소하는 이 특징이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 조정 능력을 가지게 된다. 조정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151번은 특히 분권 전동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정속도 전동기죠. 정속도 전동기이며 속도 변동률이 아주 작은 특징을 유도 전동기와 분권 전동기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변동률이 작다. 그리고 저항으로 속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2번 보시겠습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에 있어서 다음 중 옳지 않는 방법은,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이죠. 기동법. 농형 유도 전동기, 즉 유도 전동기는 기동시 기동 전류가 최대 전류의 6배까지 흐르기 때문에 소선의 우려가 있다. 기동시 기동 전류를 낮춰 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동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전압 기동법, 두 번째가 Y델타 기동법이죠. 기동시에는 Y 결선으로 해서 전압을 루트 3분의 1로 낮춰서 기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운전시에는 델타 기동으로 전격 전압으로 운전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동 보상기법. 자, 기동 보상기법은 당근 변압기를 이용해서 역시 전압을 낮춰서 감전압 기동법이 되겠죠. 4번은 그래서 리액트 기동법. 당근 변압기가 아니라 리액터를 이용해서 전압을 감소시켜서 기동을 하는 기동법으로서 전전압 기동법은 소형, Y델타 기동법은 중형, 그리고 기동 보상기법과 리액터 기동법은 대형 기기의 기동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종류가 아닌 것은 했으니까 2차 저항에 의한 기동법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이 되겠죠. 전동기의 기동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2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번 보시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중 전전압 기동법. 자, 전전압 기동법은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으로서 어때요? 전격 전압으로 기동을 하는 방법이고 소형 기기의 기동법이 되겠죠. 그리고 기동법이 간단하죠. 뭐 특별한 방법이 필요시 않으니까 간단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153번 보시면은 소용량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다. 맞죠? 전동기 단자에 직접 전격 전압을 인가해서 전격 전압이 인가되고 기동 전류가 6배가 흐르더라도 전동기에 별다른 어때요? 무리를 주지 않는다. 세 번째 보시면 소용량 농형 유도 전동기는 일반적으로 기동 시간이 길다가 아니라 짧다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기동 시 역률이 좋지 않다. 자, 기동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역률은 좋지 못하다. 자, 이렇게 해서 153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에서 Y델타 기동법은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으로서 중형 기기죠. 중형 기기는 5에서 15kW죠. 5에서 15kW에 해당이 되는 기기를 중형급으로 분류가 되고 기동 시에는 Y 결선으로 해서 전압을 감소시켜서 기동을 했다가 운전 시에는 전격 전압으로 운전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5에서 15kW 정도에 해당이 되더라. 자, 다음 15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신마력 4극 60L죠.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3분의 1일 때에서 전전압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즉 토크가 3분의 1 TM이 된더라. 자, 이렇게 받고 탭 전압이 루트 3분의 1인 전압이 루트 3분의 1 V가 되겠습니다. 이 탭 전압이니까 T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루트 3분의 1인 기동 보상기로 기동하면은 이 기동 보상기의 조건이에요. 보상기로 조건이다. 기동을 하면은 그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예. 토크는 자, 어떻게 되나요? 토크가 그래서 T의 T-TS TS는 여기서 그래서 V와 VS의 제곱에 비례하겠죠. V와 VS 제곱. 자, 그래서 V와 VS 제곱에서 V가 TS 여기 TS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동 토크. 그러니까 TS는 그래서 V분의 루트 3분의 1 V의 토크는 3분의 1 TM으로 기동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V와 V가 약분이 되니까 전압의 제곱이죠. 전압의 제곱해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TM 여기서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9분의 1 TM이 되겠죠. 9분의 1 TM으로 기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비례식에 의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기기, 전력공학은 비례식을 사용하는 예가 많은 편이죠. 그래서 비례식을 잘 이해해 두시면 문제 풀이에서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56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0V 7.5kW 육각 3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전격 전압으로 기동을 할 때 기동 전류는 전격 전류의 615%. 자, 기동 전류는 전류죠. 그래서 기동 전류는 6.15, 615%니까 이제 원래 숫자는 6.15죠. 6.15 곱하기 얘 전격 전류의 6.15가 되더라. 자, 그리고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225%니까 기동 토크는 2.25의 전부하 토크에, 자, 그래서 TN의 2.25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의 조건이 T-를 얼마로 한다고 했습니까? 전부하 토크의 1.5배로 할 경우에 기동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전압은 일 경우에 기동 전압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토크와 토크 다시, 자, 기존의 토크와는 V와 V 다시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토크는 자, 이렇게 유도 전동기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V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동기 전동기는 V에 비례합니다. 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은, 원래 이 토크식을 기억을 하지 않고도 많이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자, 문제를 이제 토크 다시를 계산을 V 다시 여기서 전압을 계산하는 문제니까, 자, 제곱을 이항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제곱근이 되겠죠. 제곱근. 그래서 V 다시는 그래서 루트 해서 토크와 토크 다시 곱하기 V가 되겠죠. 자, 그래서 토크는 원래 토크가 기동 토크가 2.25예요. 2.25배의 TN인데 얼마로 하고 싶어요? 자, T-가 1.5배로 하고 싶다. 그래서 1.5TN을 하고 싶다. TN 약분이 되고요. 전압은 얼마인데요? 전압은 200V입니다. 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현재 200V, 기존 전압이 200V입니다. 그럼 전압이 어때요? 기동 시 전부하 토크의 2.25배의 기동을 하고 200V가 됐다면은 현재 그래서 전부하 토크의 1.5배가 된 시점에서의 전압은, 그래서 변경된 전압은 V-는 그래서 기존 전압, 즉 기동 시 전압 200V에 그래서 루트 T분의 T-배만큼 변화가 되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63V가 되겠습니다. 163V.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15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소형 유도 전동기의 설립에 사구를 설치하는 것은 사구를 스큐드 슬롯이라고 합니다. 비뚤어진 슬롯. 자, 일반적으로 전기자의 슬롯은 이렇게 홈이 파졌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하고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그렇지 않죠. 자, 실제는 한 슬롯만큼 이렇게 어긋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구 스큐드 슬롯, 삐뚤어진 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목적은 첫째, 소음 방지. 두 번째가 기동 특성을 개선하는 데 있는데, 기동 특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보시면은 크롤링 현상을 방지한다. 자, 크롤링 현상은 유도 전동기가 기동 후에 낮은 속도의 속도가 고정이 되어 있어 더 이상 속도가 증가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크롤링 현상을 방지한다. 즉 기동 특성을 개선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57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삼상군선형 유도 전동기의 2차 회로에 삼상군선형이니까 2차 선이 2차 회로에 L1, L2, L3가 되겠죠. 자, 이 선 중에 한 선이 단선이 되면 단상이 돼 버리죠. 단상이 돼서 이제 슬립이 0.5에서 고정이 돼 버리는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상 중 한 상이 단선이 돼서 슬립이 50%에 고정이 되는 현상을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158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농형 유도 전동기의 주로 사용하는 속도 제어법은 농형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죠. 자, 첫 번째 이제 주파수 제어. 두 번째가 극수 제어. 자, 세 번째가 전압 제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극수 변환법이 있네요. 극수 변환법에 의해서 농형 유도 전동기, 극수 주파수 제어, 전압 제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차 여자 제어법, 2차 저항 제어법, 종속법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죠.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인견공업에 사용이 되는 포트 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인견공업과 인견공업에 사용이 되는 포트 전동기, 방직 공장이 되겠습니다. 견이니까 이 면 방직이죠. 방직 공장에서 실패를 돌리는 이런 전동기, 그리고 선박 추진 장치. 추진 장치는 주파수 제어, 주파수 제어법을 사용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충복에 대해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은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 2번 주파수 변환에 의한 제어법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161번 보시겠습니다. 반도체 사이리스트를 사용해서 보면은 전압 위상 제어, 전압 위상 제어니까 SCR을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벌써 전압이다, 전압 제어다라는 답을 내포하고 있죠. 자, 평균값을 제어하는 속도 제어를 말하며 간단하여 널리 사용하는 방법은 전압 제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다음 16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있어서 2차 여자법에서 2차 여자법의 정의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유도 전동기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그 전기자에 유도되는 전압과 주파수가 달라지죠. 자, E2-는 SE2, 그리고 두 번째 주파수 F2-는 SF1으로 해서 주파수가 바뀌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60Hz다. 슬립이 5%입니다. 라고 했을 때 F2-는 0.05 곱하기 60 하니까 3Hz의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회전자의 주파수, 즉 유도 전동기가 회전을 할 때 회전자의 주파수와 같은 전압을 인가해서 조정을 하는 방법을 2차 속도를, 회전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을 2차 여자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3번 회전자 기전력과 같은 주파수 60Hz가 아니라 3Hz 전원을 외부에서 회전자에 인가해서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을 2차 여자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방법은 그래서 크레머법이나 그 세르비우스법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16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63번은 2차 여자법의 조정법에서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슬립 곱하기 E2, 자, E2 다시가 SE2죠. 그래서 슬립 곱하기 E2는 권선형 삼상 유도 전동기의 2차의 회전시, 유도 전동기가 회전시 전기자 유도되는 전압입니다. 이 시는 2차 여자법에 의한 속도 제어를 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회전자 슬립에 가하는 외부 전압입니다. 그래서 SE2와 외부에서 가하는 이 시가 같은 방향이라면은, 동일 방향이라면은 SE2 마이너스 2C가 돼서 E2의 전압이 작아지겠죠. 근본적으로. 그럼 E2의 전압이 작아지면은 정지시 전기자 전압이에요. 정지시 전기자 전압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E2 다시가 작아지면은 슬립을 비례하니까 슬립이 작아져요. 슬립이 감소하면은 속도는 증가하죠. 속도는 증가하더라. 그래서 자, 앞으로는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SE2 슬립 곱하기 E2, 즉 회전 시에 2차에 유기되는 전압과 외부에서 인가하는 그 2차 여자법에 의한 이 시가 동일 방향일 때 속도는 증가한다. 자,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그럼 방향이 바뀔 때는 속도는 감소하는 겠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SE2와 이 시가 방향이 같아요. 동일 방향입니다. 동일 방향일 때 속도는 증가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3번 속도를 상승하게 한다. 반대 방향일 때는 속도를 감소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16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종속법에 의한 속도 계산이 되겠습니다. 8극과 4극의 두 대의 유도 전동기를 직렬 종속법으로 했습니다. 직렬 종속. 자, 종속법에는 직렬 종속, 차동 종속, 그리고 병렬 종속법이 있죠. 병렬 종속. 자, 두 대를 가지고 종속법으로 연결해서 극수를 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직렬 종속은 P1 플러스 P2, 차동 종속은 P1 마이너스 P2, 병렬 종속은 2분의 P1 플러스 P2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극수를 조정을 해서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직렬 종속법 8극과 4극이라고 했습니다. 자, NS는 그래서 P1 플러스 P2의 120 곱하기 F에서 8극과 4극입니다. 120 곱하기 주파수는 60Hz입니다. 60Hz. 그럼 600rpm이 되겠죠. 600rpm.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와 직류 분권 전동기와의 유사점 두 가지. 자, 유사점 두 가지 보겠습니다.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와 직류 분권 전동기입니다. 분권 전동기. 그래서 다 R2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로서는 그래서 R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동 전류를 제한한다. 그리고 직류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전동기로, 정속도 전동기면 이제 가변 속도죠. 속도를 가변시킬 수가 있어요. 예. 속도가 정속도라고 하면은 선정이 된 속도에서 속도 변동률이, 정속도 전동률이다. 속도 변동률이 작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와 직류 분권 전동기와의 유사점을 두 가지로 알아봐라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 변동률이 작다. 그리고 저항으로 속도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권선형 유도 전동기일 경우에 속도 조정이 어때요? 여기서 불연속적으로 되죠. 그렇지만은 권선 2차 회로에 권선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속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여러 특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속도 변동률이 작다. 그리고 저항으로 속도 정도.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마치 직류 전동기처럼 이렇게 속도 전동기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직류 분권 전동기의 유사점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에 SCR을 사용하여 속도 제어를 하는 경우에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 SCR입니다. SCR은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트죠. 3단자 사이리스트로서 정류 기능과 플러스 제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CR에 CR로 정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직류 평균 전압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즉 코사인각 알파를 조정을 함으로써 이 직류 전압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된, 이건 정류 전압이에요. 정류된 정류 전압을 코사인 알파, 위상각이죠. 위상각을 조정함으로써 전압을 다시 조정할 수가 있겠더라 해서 위상각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CR은 위상각 제어,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16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제9차 고조파에 의한 기자력의 회전 방향 및 속도는 기본파 회전 자계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고조파에 의한 회전 자계가 되겠습니다. 고조파에서 자, H가 2파이m 플러스 마이너스 1 해서 플러스인 경우에는 기본파와 동일 방향의 회전을 하더라. 마이너스일 때는 기본파와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자, 그리고 고조파가 같이 H라고 하겠습니다. H가 해서 3N이 될 때, 고조파의 차수예요. 고조파의 차수
그래서 사면이 될 때는 회전 자기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회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 경우에서 이제 회전 속도는 h분의 1 이렇게 보시면 h분의 1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9차 하니까 9차가 어때요? n이 1일 때는 3이고 2일 때는 6이고 3일 때는 9죠. 4일 때는 12. 그래서 9차 했어요. 제 9차 고접하면 사면이 돼서 회전 자개가 발생하지 않는다. 4번이 답이겠죠. 자, 그래서 같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중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죠. 그럼 16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가 경부와 운전 중 한선의 퓨저가 끊어져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상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슬립이 이제 5인 상태에서 고정이 돼 버리죠. 고정이 되고 그리고 전류가 증가한 상태에서 회전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해서 4번이 답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게르게스 현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다음 16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슬립 측정법, 슬립 측정, 유도 전동기의 슬립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ns분의 ns-n 해서 유도기 속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ns는 p분의 120 곱하기 f로서 극수와 주파수를 알면 결정이 되는 이런 수치가 되겠죠. 그러나 이 유도기 속도는 측정기로 측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측정법은 대표적인 뭐 스트로브, 스코퍼법, 예, 스트로브라는 분이 스코프 이 판에 구멍을 뚫어서 유도 전동기에 측정을 하는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브 스코프법, 직류 미리볼트법, 수화기법 이와 같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직류 미리볼트법, 수화기법, 스트로브 스코프법은 역시 유도 전동기의 슬립을 회전수를 측정해서 슬립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니 브레이크법이나 전기 동력계와 같은 것은 회전 기기의 토크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토크 측정법이다 하는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단락 권선의 역할은 유도 전압 조정기예요. 전압 조정기에서 단상,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가 있죠. 그래서 특징만 보신다면은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위상차가 없다. 특징만 시험 문제에 중복적으로 특징만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중복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죠. 그리고 단락 권선을 가지고 있다. 단락 권선이 있다. 자,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위상차가 있다. 그리고 단락 권선이 없다. 이렇게 해서 단상과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가장 큰 특징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락 권선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목적입니다. 이 리액턴스는 직렬권선의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서 단락권선은 전압 강화를 경감해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와 삼상 유도 전압기 조정기의 비교 설명. 자, 170번과 171번을 같이 붙여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1번 보시면은 모든 회전자와 고정자가 있으면 모두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와 그리고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도 자, 1차 권선이 회전자입니다. 회전자 즉 불로 권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권선이 고정자가 되겠습니다. 고정자 직렬권선입니다. 직렬권선. 자, 이 회전자의 각 알파죠. 각 알파에 따라서 그 전압이 V2가 V1 플러스 E2의 코사인 알파 볼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압이 조정이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모두 첫 번째 보면은 모두 회전자와 고정자가 있으며 한편에는 1차 권선을 다른 편에는 2차 권선을 둔다. 모두 입력 전압과 이에 대응한 출력 전압 사이에 위상차가 있다. 아니죠. 단상은 위상차 없다. 삼상은 위상차가 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그래서 170번과 171번이 같은 문제다. 그래서 한 문제를 알면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는 단락 권선이 필요하냐, 필요하나. 그렇죠.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는 단락 권선이 필요 없다라는 그 비교를 해서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모두 회전자의 회전각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 그래서 삼상일 경우에 V2는 루트 3 V1 플러스 마이너스 E2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E2가 되니까 E2에서 위상각 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자 해서 172번 문제에서 그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1차 전압이 100V, 2차가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 돼서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 있어서 2차 전압은 V1 플러스 E2의 코사인 알파라고도 표현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E2 코사인 알파. 자, V1 플러스 E2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자, 이것은 V1 마이너스 E2에서 V1 플러스 E2까지 전압이 조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에 의해서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1차 전압이 V1이 100V라고 합니다. 그리고 V2 2차 전압이 2차가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다. 그러면은 요 식에서 보신다면은 V1 플러스 마이너스 E2 그리고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얘가 V1이고 얘가 E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E2 유도 전압 조정기의 전격 용량을 유도 전압 조정기를 가장 쉽게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V1, V2, 그래서 E2. 자, I1이 흐를 것이고 I2가 흐르는데 이 172번 문제에서는 유도 전압 조정기의 전격 용량은 자기 용량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용량. 그리고 부하 용량이죠. 부하 용량.
그래서 자기 용량은 일반적으로 자기 용량이니까 PS 또는 오메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자기 용량에서 172번은 특별하게 기호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용량은 V곱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그럼 전압은 여기 2차 권선에 걸리는 전압은 E2 곱하기 그리고 2차 권선에 흐르는 전류는 I2죠. I2가 되겠습니다. 그럼 E2는요, 여기 있네요. 30. I2는 주어졌죠. 2차 전류 I2는 50A입니다. 라고 주어졌죠.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은 단위를 kVA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은 1.5 kVA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단상 유도 전동기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 토크별 순서 및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스 기동형, 분상형, 쉐이딩 코일형. 자, 이렇게 기동 토크 순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반발 기동형은 기동 토크가 가장 크다. 그럼 쉐이딩 코일형은 기동 토크가 가장 적다. 그럼 콘덴스 기동형은 역률과 효율, 에타가 좋다. 그리고 수백 와트급 가정용 전기기기에 사용이 되더라.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쉐이딩 코일형은 역률과 효율이 나쁘다. 그래서 수십 와트 전기기기에 사용이 되더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 특히 반발형은 정류자와 브러쉬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러쉬를 가지고 있어서 브러쉬를 위치를 가변을 해서 뭐 속도 조정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단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 및 특징 또는 기동 토크 순서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반발 기동형이죠. 자, 다음 17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에서 브러쉬를 필요로 하는 것은 반발 기동형이죠. 반발 기동형. 브러쉬를 가지고, 그래서 브러쉬의 위치에 따라서 속도 가감 혹은 역회전이 가능합니다. 역회전까지 가능하더라 해서 반발 기동형이 되겠습니다. 반발 기동형. 다음 17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회 전자개설에 의하여 단상 유도 전동기의 가상적 두 개의 회전자 두 개의 회전자 중 정방향으로 회전하는 슬립이 S라고 한다면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가상적 회전자의 설립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다시 말해서 역방향 슬립을 한번 계산해 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슬립에서 시작하시자고요. NS 분의 NS 마이너스 N이 슬립이더라. 자, 그래서 이 유도기 속도 N은 또 어떻게 또 표현해요? 1 마이너스 S의 NS로 표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방향은 이건 정방향이죠. 정방향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역방향 속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S NS가 되겠죠. 속도의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제로보다 작은 속도가 없으니까 역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NS분의 NS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1 마이너스 S의 NS. 자, 그러면은 여기 NS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S가 되겠죠. 그럼 2 마이너스 S가 S 다시, 즉 역방향 슬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 마이너스 S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의 변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역방향 슬립 S 다시. 역방향 슬립은 2 마이너스 S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도 이런 풀이 과정이 없어도 되죠. 유도 과정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이상으로서 전기기기 네 번째 과목이죠. 네 번째 과목 전기기기 제 4장 유도기에 대한 이제 핵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